네, 2016년 은행업종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12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마진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상승 추세를 이어왔는데요. 2017년 은행업종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은 은행주의 주요 지표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16년 4분기부터 17년 상반기까지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은행주의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봤는데요. 최선호주로는 이익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는 KB금융과 은행주 내에서 순이익 증가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은행을 추천했습니다. KB투자증권에서는 2017년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라고 봤는데요. 그렇지만 이자이익은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HMC투자증권입니다. 시장금리 환경이 우호적인 가운데 전반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며 배당주로서 매력이 부각되는 KB금융과 신한지주 또 기업은행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주요 은행들의 배당 성향은 2017년에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또 은행의 자본 확충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최선호주로는 우리은행을 추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입니다. 이 은행주에 대해 중립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16년 12월 14일 또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은행의 승인을 두고 당장 기존 은행권의 큰 위협 요인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은산분리제도 완화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았고 이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격 인가에는 적어도 1,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봤는데요. 최선호주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의 2017년 은행업종에 대한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2017년도 은행업종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내년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수준의 연체율이나 대손율 같은 경우는 유지를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증권사들이 전망을 했지만 내년에 이제 금리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수준의 금리를 유지만 해도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증가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글로벌리 금융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금융 산업은 2008년 리만 이후에 거의 한 10년 정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과정에서 디레이팅 됐던 밸류에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은행주도 최근에 상승이 있었지만 여전히 장부 가치 대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BR 기준으로는 지금 0.5배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장부 가치 대비해서 50% 이상 할인돼서 거래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적정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의 안정성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내년에도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주요 경영진 교체, 1위권 금융지주사들의 경쟁, 벌써부터 이런 경쟁 심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주요 경영진이 교체가 되고 신임 매니지먼트가 부임을 하면은 일단은 성장보다는 자산 건전성 관리에 주력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은행들이 어떤 자산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어떤 방향성을 보면은 자산의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큼 어떤 신임 은행장이 와서 빅베스를 한다던가 그럴 가능성 좀 낮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선거가 내년에 있죠. 지금 현재로서 이제 보궐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 선거 전에 한 번씩은 어떤 파퓰리즘 관련된 정책들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은행 섹터에도 분명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굉장히 좀 센 것들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2017년도 은행업종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이런 것 경영진 교체라던가 이런 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KB금융이 앞에서도 증권사들이 탑픽 종목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때 굉장히 이제 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M&A를 통해서
은행이 아닌 비은행 쪽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1위 금융지주사인 신한지주와의 그 격차가 상당히 좀 좁혀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지금 현재 완전 자회사가 아닌 KB손해보험과 그 밖에 이제 KB캐피탈을 완전 자회사 100% 자회사로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에 뭐 시도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 격차, 신한과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대형주, 특히 은행 섹터에서 오랜만에 그 성장주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 은행업종 많은 증권사들의 탑픽 종목 살펴봤는데 김수현 연구원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많으시고 우리가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거워요. 주식 자체가 그러면 수익도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스피를 추종하는 벤치마크를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저희가 KB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익률이 중요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ROE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DGB금융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70%, 그러니까 전체 대출의 70% 이상이 이제 중소기업 대출인데요. 산업은 핸셋,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과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포진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본 비율이 우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도 충분히 좀 많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만약에 내년 초에 다시 시중은행, 그러니까 대형 빅4 은행들이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추종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다음으로 움직이는 게 지방은행들이거든요. 그렇죠. 지방은행 중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가볍게 오를 수도 있고요. 네, DGB금융이 절대 수익 측면에서 분명히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 은행업종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뭐 결국엔 경기 회복성이죠. 그러니까 글로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분명히 좀 어떤 기대감들도 조금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어떤 경기가 개선되기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네. 은행주가 아무래도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선 전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어떤 파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에는 분명 은행 섹터에도 부정적입니다. 특히 금리가 급등했을 경우에 그 금리 급등한 거를 은행들이 대출 금리 정가를 못 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업종 투자 전략 오늘 신한금융투자 김수영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